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방산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죠. 하나 시스템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놓고 보면은,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그렇게 크게 움직임을 보여준 거는 아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저께 양봉을 좀 만들었던, 바이오 종목들이 조금 밀려 내려가다 보니까 같이 음봉의 모습이 연출되었고, 그다음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저께 양매도가 나왔죠. 그래서 이런 음봉이 좀 크게 나왔는데, 오늘은 어제보다 물량이 많은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가 나왔다? 매수 물량이 좀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연기금과 그다음에 투신과 보험과 외국인들 그래서 양 매수가 찍히면서 좀 양봉이 나왔는데 이 5일선이라든지 하면 6만 원을 좀 이렇게 훌쩍 좀 완벽하게 좀 뛰어넘는 누가 봐도 돌파했구나 이런 것들이 나왔으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방산 종목들 보면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현대로템도 그렇고 새로운 고점을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방산과 조선으로 양쪽 다 연결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말씀을 드렸듯이 조선 쪽으로는 막 그렇게 큼지막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배를 만드는 그 모양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하나 시스템은 조금 이선에 있는 종목으로 좀 평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죠. 최근에 이제 초대형 원유 운반선 이야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되게 엄청 큰 기름을 운반하는 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 탱커보다 훨씬 더 크고요. 석유를 대량으로 싣고 멀리 운송할 수 있는 고부가 가치 선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고부가 가치 선박이다라고 했을 때 딱 생각나는 건 우리나라의 선박 기술이지요. 물론 우리가 물건을 이렇게 나르는 컨테이너 선을 만드는 게 아니라 LNG라든지 아니면 기름을 나르는 거라든지 아니면 얼음을 깨고 다니는 쇄빙선 등등등이라든지 굉장히 어떤 특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어야지 만들 수 있는 그런 고부가 가치의 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많은 나라들이 오래된 배를 바꾸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새로운 석유를 실어다 나를 수 있는 배에 대한 슈퍼사이클이 올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조선업계에 슬그머니 불어닥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에 이 기름을 나르는, 그러니까 원유 운반선이라고 할게요. 네, 전 세계 원유 운반선 절반 가까이가 한국 조선사가 건조를 합니다. 하나오션이 20%로 세계 1등이고요. HD 현대중공업과 HD 현대사무인데 이 둘이 합치면은 25%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거기다 이제 한국 삼성중공업이라든지 현대중공업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죠. 예, 그래서 그들이 합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조선 업계만으로도 거의 절반 가까이를 우리나라 조선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 중국 쪽으로는 연결을 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멀쩡하게 살아 있으면서 중국을 굉장히 좀 견제를 하고 있고, 중국의 조선 역시도 견제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중국 시장을 제외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도 여전히 뭔가 이제 기술력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런 기술력이 필요한 배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중국보다는 조금 더 앞서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그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어요. 한 60조 정도 규모의 잠수함 사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의 북극을 뭔가 이제 방위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방산에 대한 얘기들도 일전에 우리가 한번 뉴스를 좀 보기는 했습니다. 그것도 좀 소개를 해드렸죠. 그래서 캐나다 쪽에 무려 한 70조 이상의 이 국방비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쪽으로 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잠수함도 잠수함이겠지만 전차, 탱크, 전투기, 미사일 이런 것들도 열심히 만들고 잘 만들고 다른 유럽이라든지 미국에 비해서 가격도 나름 싸고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캐나다 대규모 잠수함 사업을 앞두고 열린 국제회의가 있고 거기에 우리나라가 가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 거겠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도 유엔 총회에 가죠. 거기 가고 AI라든지 평화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 이제 주제를 가지고 연설을 한다 이런 얘기는 했는데,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유엔 총회에 가고 연설을 하는 것도 연설을 하는 거겠지만 그거 끝나고 나서 여러 나라들과 정상들과 양자 회담 딥하게 들어가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슬그머니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보통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예전부터 그랬지만 해외에 나가면은 뭐 우리나라 반도체, 배터리, 2차 전지였죠. 거기다 이제 원전에다가 방산 이런 것들 세일즈 하거나 좀 알리는데 역할을 좀 많이 했던 영업사원의 역할을 좀 많이 했었죠. 체코라든지 폴란드는 둘 다 나토 회원국이고요. 우리나라 그 원전과 또는 우리나라 방산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들과 함께 조금 이제 서포트를 받으면서 좀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다른 나라들도 우리나라를 좀 다시 볼 수 있지 않을까, 또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폴란드는 이미 9조 원 정도 규모의 계약 성사를 했습니다. K2 전차라든지 그 다음에 FA-50이라는 전투기 개량형 수출 협상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폴란드 해군 잠수함이죠. 우리나라 뭐 오르카 프로젝트인데 이것 또한 6조 정도 규모가 되는데 우리나라도 거기에 참여를 하죠. 뭐 체코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산뿐만 아니라 체코는 원자력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당연히 폴란드도 있기는 하겠지만 원래는 이제 폴란드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이제 체코가 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체코 얘기가 쏙 들어가긴 했었어요. 원전 쪽에서. 그래서 원전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언급을 해줄 거고, 그로 인해서 뭐 기점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럽이라는 이 땅덩어리 위에 어떠한 좀 기점이 만들어지면서 폴란드와 체크 쪽에서 뭐 생산 공장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 여기를 시작으로 해서 유럽을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이라는 중동에서 화약고가 있죠. 예, 어디로 튈지 몰라요. 뭐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어디로 튈지 모르는 화약고가 있고, 러우 전쟁은 끝날 생각은 없고 오히려 러시아가 미국을 조금 더 우습게 생각을 하면서 중국과 인도와 조금 손을 잡고 더 강력하게 유럽 쪽으로 진출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이다. 더군다나 이번 틱톡이 중국에서 이제 틱톡을 뭐 뭐 매각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트럼프가 그걸 받고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중국의 대만 쪽을 노린다라고 했을 때 미국은 그쪽에 대해서 뭔가 크게 방어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모르죠. 또 대통령이 바뀌면, 미국 대통령이 바뀌면. 근데 아직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중국이 트럼프한테 야, 너희들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내가 대만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 니들이 뭐 막지는 마,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대만 니들이 가져가도 상관없어, 대신에 TSMC만 우리한테 줘, 뭐 이런 식으로 딜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어찌되었던 간에 여전히 이제 국제적으로 놓고 본다 그랬을 때 분쟁 가능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살아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 허브경제TV 공식 채널을 보시면 중요한 것들 깔끔하게 정리해놨죠? 여러분들 보는데 불편함 없을 거고, 저희는 오늘도 이런 매매를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사서 오늘 매도하는 것을 목표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들이 충분히 가능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러분들 뭐 1년 6개월 이런 식으로 긴 시간을 저희랑 함께 하기 조금 부담이 되거나 이건 조금 진입하기 좀 어려운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이렇게 짧게 단위로 나눴으니까 오셔서 한번 보세요. 예, 그리고 결정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